치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세결입니다. 오늘 할 게임 자네의 소녀 데모판인데요. 저도 이게 무슨 게임인지 의문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드릴 순 없을 것 같은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네의 소녀 게임 스타트. 컴퓨터가 뜨끈뜨끈. 상호작용 스페이스 X ESC 전체 화면. 오, 근데 귀찮아. 전체 화면 하기에는 귀찮아. 주의사항. 본 게임은 픽션이며 실제 사건과 인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본 게임에 점프스케어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장면과 연출은 사람에 따라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본 게임에는 불빛이 반짝이는 연출이 있습니다. 광과민성 발작 증상이 있으신 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20세기 후반, 전 지구적으로 경제는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했고 기술은 상상을 뛰어넘는 영역에 도달했다. 그러나 모든 성장은 욕망을 먹고 자라는 법. 더 많은 자원을, 더 빠른 성과를, 더 강한 지배력을 탐했던 결과 그렇게 경쟁은 전쟁이 되었고 이유는 생명을 집어삼켰다. 그때 신의 대리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한다. 신이 내려올 것이다. 이 땅의 지도자는 신의 심판을 거부할 것이며 그 목이 꺾일 것이니 신의 대행이니 사람들의 새로운 유토피아로 이끌 것이다. 머지않아 예언대로 이 땅의 지도자는 죽었고 사람들은 그 신의 대리인을 칭송하기 시작한다. 우와, 라이브인가? 이후 신의 대리인이라는 자는 교주가 되어 시민들 위에 군림했고 이내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교주에게 인정받은 자들은 화려한 성벽 안의 도시에서 안락과 풍요를 누렸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언젠가 인정받은 자들처럼 되기를 갈망했다. 오늘따라 발음이 너무 안 좋은데? 그리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에게 구원받기를 영원히 소망하며 살아간다. 무정보 상태에 들어선 신흥 종교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집어삼켰다. 전쟁과 죽음에 지쳐버린 인류는 이제 무엇이 맞고 틀린 것인지 판단할 수 없기에 오! 여기 한 소녀가 있다. 이 선하디 선한 소녀는 이 자네의 땅 위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한다. 이 소녀도 마찬가지로 그 신의 대행이를 칭송하며 평생을 살아갈 터였다. 당신이 이 소녀에게 개입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당신은 이제부터 이 소녀가 되어 진실을 파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또한 그녀의 운명일 테니 부디 신의 가호가 따라주기를. 잎의 형성 1장 1절 태초에 초록의 대지가 생겨나고 그 위에는 신의 새 잎의 클로버를 흩뿌리셨으니 이는 믿음, 소망, 사랑을 상징하였도다. 1장 2절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여 새 잎만으로는 천상의 문을 열지 못했으며 세상은 곧 어둠에 잠기니라. 1장 3절 그때 오직 하나의 잎사귀 구원의 잎이 남겨졌으니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입힌이라. 교리서 입회 형상의 태초의 예언 1장 1절, 1장 2절, 1절 3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교리서의 내용은 인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리서의 내용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세계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게임의 내용이나 엔딩에는 무관합니다. 그렇대요. 우와! 너무 아기자기한 거 아니야? 너무 귀여운데? 자, 인벤토리, 아이템 없고요. 빨리 의뢰서 확인. 우와! 귀여워!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잠은 충분히 잤어. 여기가 부엌, 이게 세탁기? 여기 화장실.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고 있어. 밥을 먹기 전에는 항상 이 식전 기도문을 읽고 먹어. 그렇구나. 하루 사이에 의뢰인들이 넣어둔 의뢰서야. 내용을 확인해볼까? 얼른 확인하자. 첫 번째 편지. 안녕하세요, A님. 제 이름은 태우라고 합니다. 제가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고양이 이름은 미미예요. 미미가 없어서 너무 슬퍼요. 미미를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끝인가? 에이, 정보가 없어서 어렵네. 이럴 땐 의뢰인을 직접 만나서 정보를 듣는 수밖에. 그나저나 주소도 적혀있질 않아. 아마 잃어버린 고양이를 아직까지 찾고 계실 거야. 거리로 나가서 의뢰인을 찾아보자. 두 번째 편지. 죄송하지만 날아가 버린 빨랫감도 찾아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어젯밤 빨랫감을 바깥에 널어놨는데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밤사이 거리를 사사치 찾아보았지만 보이질 않네요. 내일 중요할 자리에 입고 나가야 하는 비싸고 소중한 옷인데 어떡하죠? 참고로 저희 집 주소는 D구역에 있는 빌라 202호입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길. 두 번째 의뢰는 날아간 빨랫감을 찾아달라는 내용이네. 우선 의뢰인을 찾아가서 옷의 생김새를 몰아보고 탐색해보는 게 좋겠어. 오늘 온 의뢰는 이게 다인가? 그럼 어서 출발하자. 편지 1과 편지 2를 챙겼다. 렛츠고! 편지의 내용은 아이템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냥해? 나 이렇게 상냥한 게임 오랜만이야. 나가자. 오 마이갓. 약돌거리는 나와서 탭 키를 누르면 넣을 수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집니다. 참고로 우리 집은 B구역에 있어. 방금 집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해서 약도를 확인해보면 편할 거야. 그럼 이제 약도를 보면서 의뢰인의 주소로 찾아가보자. 잠시만요. 오 마이 갓. 40으로 해놓고 일단은 탭. D는 저쪽. 여기네. 여기가 두 번째 편지 의뢰인이 남긴 여기가 두 번째 편지 의뢰인이 편지에 남긴 장소 같아. 들어가 볼까? 아직 아니야. 아이구역의 가게들은 문 여는 날은 주인마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확실히 물건 종류가 많아서 좋단다. 그래도 에드릭스는 11분만큼 좋은 물건은 없지만 말이야. 애기가 말하는 줄 알았어. 진짜. 안녕하세요 언니. 혹시 이 근처에서 고양이 한 마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양이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가요? 제가 고양이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아서요. 어떤 꼬맹이 하나가 고양이를 찾으러 다니는 것 같긴 했는데.
정말요? 이번 의뢰인일지도 몰라. 혹시 그 꼬마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이 구역 식료품점에서 봤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구역 여기다. 안녕 꼬마야.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안녕하세요. 지금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서 헤매는 중이에요. 아, 네가 A 심부름센터에 고양이를 찾아달라고 의뢰했던 사람이 너구나? 만나서 반가워. A라고 해. 누나가 A 심부름센터의 A 누나예요? 맞아. 아끼는 미미를 잃어버려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 네. 미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한테 자세히 말해주겠니? 미미는 하얗고 털이 길어요. 그렇구나. 그럼 미미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려줄래? 그 정보가 누나가 미미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미미는 상자 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먹을 걸 좋아해서 먹을 걸 가지고 있으면 냄새를 맡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특히 비린내 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경계가 심해서 낯선 사람이 안으려 하고 하면은 발버둥을 심하게 쳐요. 그래? 잘 알겠어. 우리 꼬마가 말해준 정보들을 바탕으로 누나가 꼭 미미를 찾아서 데려다 줄게. 정말요? 매일 밤마다 매일장 교주님께 기도도 드려봤지만 미미는 나타나주지 않았어요. 누나라면 꼭 찾아주실 거죠? 그렇죠? 당연하지. 찾아줄게. 정말 고마워요 누나. 상자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거리에 있는 상자들을 모두 살펴보자. 대책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대책 없는 게 맞는 것 같기도. 어라? 여긴 여러 동물과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야. 여기에도 귀여운 고양이가 있네? 주인아 아주머니께 한번 여쭤볼까? 안녕하세요. 여기 카운터 위의 고양이는 아주머니께서 키우시는 고양이인가요? 어서 와요. 이 아이는 여기 상점에서 제가 키우는 고양이랍니다. 네, 황금색 털이 정말 훌륭하고 예쁜 고양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양이를 잃어버려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아서 정보를 얻고 있는 중이거든요. 혹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머 저런,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의뢰인분께 고양이의 특징이나 성격에 대해 들은 바가 있나요? 네, 분명 털이 하얗고 길고 털이 하얀 장모종이었고요. 먹을 것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앉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좋겠군. 어라? 이건 고양이 사료예요. 우리 가게에서 파는 건데 특별히 손님한테는 그냥 드릴게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세상에, 그러셔도 되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안기는 걸 싫어하는 아이한테는 분명 이것도 필요할 거예요. 고양이 케이지네요. 이런 것까지 제가 받아도 되나요? 그럼요. 저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답니다. 피차 좋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돕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정말 감사해요. 뭘요? 전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뿐이랍니다. 우리 모두 배일자님께 빚을 졌으니까 말이에요. 저도 꼭 아주머니처럼 착하게 살아서 반드시 구원받고 싶어요. 칭찬해주시니 부끄럽네요. 그렇네요. 아무쪼록 길 잃은 그 아이를 꼭 보호해주세요.
네,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아줌마 최고예요. 이봐, 내 포스는 어떤 곳일까? 그분은 그분의 선택을 받은 자만 살 수 있다는 낙원 그것 그분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그 낙원의 도시 말이야. 정말 쩔 것 같지 않아? 살면서 한 번쯤은 가볼 수나 있으려나. 지하철이 있다 해도 자격이 없으면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도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야겠어. 그분의 선택을 받으려면 말이야. 시민들을 죽음으로 놀아넣는 지도자는 필요 없다. 어...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된장. 일단 들어가서 확인은 해보고 갈까 우리? 교주님, 교주님, 오늘의 의뢰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A심부름 센터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럴 수가. 제 의뢰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이름은 카밀라라고 해요. 아니요, 그게 제 일인걸요. 그나저나 오늘은 의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네, 뭐든 말씀드릴게요. 우선 옷의 생김새부터 말씀 부탁드려요. 새하얗고 긴 코트예요. 루루님 어서오세요. 어제 분명 세탁 후 발코니에 널어놨는데 아침이 되어보니 사라져 있었어요. 저런, 급하게 입고 나가야 하는 옷인가요? 네, 실은 저를 배신한 전 남자친구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에요. 죄송해요. 캐물어 볼 생각은 없었는데. 네, 전 남자친구면 합법이지. 아니에요. 전 남자친구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밥벌이조차 할 생각이 없는 그를 매일 뒷바라지하며 지내왔어요. 무려 7년 동안 말이에요. 그치만 저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어떤 이야기였죠? 갑자기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저에게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세상에 쓰레기네요. 알고 보니까 그가 만나는 여자는 전쟁 때 어마어마한 불을 끌어모은 무기상의 외동딸이더군요. 분명 제가 사주는 밥과 옷, 생필품들이 성에 차지 않았던 거겠죠? 저런, 어떻게 그런 일이. 대가를 바라고 뒷바라지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한 행동들이 후회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견딜 수가 없네요. 죄송해요.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의뢰인님. 의뢰인님 잘못이 아닌걸요. 옷은 제가 반드시 찾아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반드시 그 옷을 입고 그의 앞에서 당당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옷이 날아가 버린 시간이 대략 몇 시쯤인가요? 오늘 새벽 1시쯤일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조사를 시작해보자. 옥상으로 가보자. 우레이님은 분명 여기에 널어놓은 코트가 날아갔다고 했었지? 코트가 날아간 시간은 분명 새벽 1시였어. 그때 바람이 불었던 방향은? 정신 차려야 돼.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1시. 남쪽. 맞아, 정확히 남쪽이었어. 이 건물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어. 아, 남쪽. 밑에 있는 거겠죠? 이쪽이었을 텐데. 저 할아버지가 입고 계신 흰색 코트 설마. 저 안녕하세요. 아, 잘 안 들리시는 걸까? 저 안녕하세요. 제가 그만 3일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 달달하고 따끈따끈하고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한 무언가가 너무 먹고 싶네. 바라는 게 너무 많으신데요, 할아버지. 바라는 게 너무 많으신데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쩌지? 할아버지께서 너무 배가 고파 보이셔. 뭔가 먹을 걸 드리면 대화할 마음이 생기실지도 몰라. 저장을 하죠. 뭐가 있을라나?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뭐 에이 왔니? 뭐 좀 줄까? 붕어빵 주세요. 그래, 바로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리렴. 자, 다 됐으니까 다 가져가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배가 고프구만. 네, 알았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이거라도 좀 드세요. 고양이 사료 드릴 뻔. 정말로 달달하고 따끈따끈하고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한 그런 음식이구만. 특히 이 안쪽에 있는 통팥, 이게 킥이라네. 반죽에 익힘 정도 다 통팥의 간이. 성공이야. 드디어 대화할 마음이 드신 걸까? 저 할아버지, 다른 게 아니라 그 코트 말인데요. 절대 의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정말 할아버지의 물건이 맞는 거죠? 미안하네, 젊은이. 난 그저 새벽에 여기 앉아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코트를 받은 것뿐일세. 페르자님께서 나같이 망나니가 지산자에게도 구원을 해주는 건가 싶었지만 역시나 주인이 있는 물건인가 보군. 찾았다. 맞아요. 제가 이 코트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조사 중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 코트 제가 다시 받아갈 수 있을까요? 코트의 주인이 이 코트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어요. 알겠네. 이 늙은 몸이 이렇게나 따뜻하고 맛있는 간식을 준 것만으로 감사하니 이 옷과 교화하는 걸로 하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마음씨가 좋은 분이세요. 분명 교주님께서도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를 알아보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정말 그러면 좋겠는데 말이지.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 따위가 아니야. 내 이름은 자네. 이 시대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나중에라도 나를 찾아오게. 네, 알겠어요, 할아버지. 다시 한번 코트 감사해요. 할아버지 땡큐. 할아버지 고마워. 진짜 힘들다. 고양이는 또 어떻게 찾지? 은양이 귀여운. 안녕하세요, 의뢰자님. 코트를 되찾아왔어요. 어머, 이건 세상에나 제 코트가 맞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해요. 이걸로 전 이제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의뢰인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충분히 스스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마세요.
정말 감사해요, A님. 잉. 밖으로 나가고 고양이 찾아줍시다. 상자 좋아 안 됐는데. 고양이가 상자 좋아하는 건 당연하긴 해. 생선가게인가? 생선 하나 주세요. 그래, 매번 고맙다. 생선 줘, 생선 줘. 사유. 고양이가 비린내 나는 걸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아까? 나 기억하기로는 그랬단 말이지. 상자가 어딨을까? 나중에라도 나를 다시 찾아오게.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이비 같아요. 비미는 분명 여기 있을 거야. 보자. 흰색 장모종이야. 이 고양이가 미미일 게 분명해. 그나저나 이 애를 어떻게 데려가지? 뭔가 유인할 게 없을까? 자, 바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렇지만 이대로 데려갈 순 없어. 좋은 방법이? 맞아, 이걸 쓰면 될 거야. 생선을 케이지 안에 넣고 미미가 케이지 안으로 들어오게 기다리자. 좋아, 성공이야. 얼른 그 꼬마에게 데려다 주자. 꼬마야. 꼬마야, 너네 집 고양이 찾았다. 꼬마야, 많이 기다렸지? 미미를 데려왔어. 아, 누나, 정말 고마워요. 미미야, 어디 갔었어? 정말 찾았다고.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진짜 다행이야. 누나, 정말 고마워요. 여기 엄마가 의뢰비로 주라고 했어요. 고마워, 꼬마야. 앞으로는 미미랑 떨어지지 말고 잘 지내야 한다. 미미, 너도 갈출하지 말고 집에 잘 있어야 해.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어. 하루 종일 마을 전체를 계속 뛰어다니라 정신이 없었다고. 집에 들어가야지. 피곤하다. 피곤해. 오늘도 무사히. 응? 넌 대체 누구야? 누군데 멋대로 우리 집에... 잘 지냈니? 자세히 보니까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너 정체가 뭐냐고. 난 베르자님의 심부름꾼 제테라고 해. 너네 A가 맞지? 뭐? 베르자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베르자님의 심부름꾼이 여기는 도대체... 아니 잠깐, 내 이름 어떻게 아는 거야? 난 교단의 소속이자 베르자님의 수행원으로서 모든 걸 알 수 있어. 이름 정도는 기본이지. 그, 그렇구나. 아니, 그것보다 넌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사실은 나도 정말 놀라웠어.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제 1시티에 살고 있다니. 보고도 믿기지 않는 수준이거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오늘 내가 너를 찾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부탁이 있어서야. 들어주겠니? 무슨 부탁이라면 어떤? 베르자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조건 할게. 나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건 전문인걸? 그래,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익히 들었어. 내가 너에게 부탁할 일은 내일부터 4일간 네포스에서 내 행세를 해줬으면 좋겠어. 뭐? 네포스라고? 거긴
베르사님과 베르사님의 총애를 받는 극소수의 신도들만 모여 사는 곳이잖아. 나 같은 게 감히 그런 곳에 가도 벌 받지 않을까? 맞아. 시티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든 네포스를 존경하고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 하지. 네포스는 베르잔 교주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만 거주할 수 있는 곳.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선택받은 거나 다름없다 볼 수 있지. 그럴 수가. 너무너무 기뻐. 그, 근데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뭐야? 사실 난 에메르타, 르르. 사실 난 에메르타라는 물건을 찾고 있어. 에메르타? 그래. 거머쥔 자의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영험하고도 아름다운 성물이지. 세상에, 소원을 전부 들어준다고? 그런 물건이 실제로 정말 존재한다는 거야? 맞아. 그 물건을 찾기 위해 난 시티로 내려온 거야. 내려온 거야, 내려온 거야. 르르르. 그리고 에메르타를 찾을 동안 네포스에서 내 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 바로 너를 떠올린 거지. 그렇구나. 대신 내가 에메르타를 들고 다시 네포스로 들어올 때까지 나를 성공적으로 도와준다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창월님 어서 오세요. 세상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니. 이거 정말이야? 정말 기쁘고 꿈만 같아. 그래, 반드시 약속할게. 나 반드시 할게. 너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세상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니. 나 정말로 잘해낼게. 진짜로 성공해서 베르자님께 구원받고 싶어. 그치만 잘 들어. 우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들켜선 안 돼. 내가 여기 제1시티에서 너가 여기 제1시티에서 사라지게 되면 베르자님과 교단 사람들도 바로 알게 될 거야. 그렇기에 나 또한 이곳에서 너의 행세를 하며 에메르타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해. 잘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4일 동안 서로 바뀌어서 생활하면 된다는 뜻이지. 나 정말 열심히 해볼게. 4일 동안 정말 잘 해내볼게.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다니 안심이야. 자, 어서 나와 옷을 바꿔 입고 너는 네포스로 가서 내일을 준비해. 지금 시간이면 아직 지하철이 다닐 거야. 내 옷을 입으면 아무도 너가 시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심해. 알았어. 준비는 다 됐어. 좋아. 나의 집무실은 네포스 안에서도 메인 홀의 2층에 있어. 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할 일은 그날 내가 이메일로 전달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내 집무실 안의 컴퓨터를 매일마다 확인해 줘.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안다니 너 정말 대단하다. 컴퓨터를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야. 미안하지만 그렇게 들떠 있을 시간은 없어. 이메일만 확인하면 되는 거라 처음 사용하더라도 어렵진 않을 거야. 자, 이제 시간이 늦었어. 이곳에서 남서쪽으로 쭉 내려가면 지하철역이 있는 건 알고 있지? 빨리 가서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좀 힘든 하루가 될지도 몰라. 알았어. 그럼 가보도록 할게. 그래, 행운을 빌게. 궁금한 게 있으면 출발하기 전에 물어보도록 하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원래 에메르트는 교주님께서 신께 받은 성물이었어. 그래, 신께서는 마지막 입, 즉 구원의 잎을 완성한 교주님께 에메르트를 하사하신 거야. 르르르르.
에메리타를 하사하신 거야. 응. 그러고 보니 분명 교리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 하지만 정쟁이 끝나자 이 나라의 지도자가 그 성물을 탈취해가고 말았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글쎄, 아마도 정쟁에 꺾이지 않을 영원한 권력을 원했던 거 아닐까? 그렇구나. 잠깐. 그렇다면 10여 년 전에 떠들썩했던 그 총리의 사망 사건 전말이... 그래. 사실 그건 신의 뜻을 거스른 죄였고 결국 그는 죽음으로써 벌을 받은 거야. 그럴 수가. 모든 게 교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언하신 바대로. 르르. 눈에 따라 혀가 꼬인다. 죽겠다. 맞아. 그리고 나서 그 에메리타는 사라져버렸어. 사라져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찾으러 시티로 온 거야. 그래? 그런 위험하고도 성스러운 물건은 함부로 인간 세계에 돌아다녀선 안 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에메르타에 관한 내용은 세간에 알려져 있지 않아. 그러니 너도 꼭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의뢰인과의 신뢰는 비밀 유지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교단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시티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니터링하고 있어. 이게 파라다이스라고 불리는 곳인데 CCTV로 모니터링을. 그러니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하면 우리가 바뀌어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내가 에메리타를 찾으러 다닌다는 사실 또한 교단에서 알게 되겠지. 사실 교단 사람들은 모두 아닌 척하지만 에메리타의 눈독을 들이고 있어. 그렇기에 내가 그들보다 먼저 에메리타를 손에 넣어야만 해. 그게 우리가 바뀌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되는 이유야. 파라다이스라며. 파라다이스인데? 그렇게 생활을 하면은 그게 뭐가 파라다이스지? 그 남서쪽이라며. 지도가 있는 건 좋은데 지하철역도 표시해 주세요. 저 길지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남서쪽. 내가 반대로 오고 있는 건가? 여기 서쪽이 아닌가? 음, 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럴지도 몰라.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왼쪽 제일 아래잖아. 맞잖아. 근데 왜 안 가지? 지하로 가는 길이 있었다. 눈을 비게 했잖아. 멋있다. 아! 준하 삼촌은 최고야. 역시 나는 바보야. 저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이템 창은 다음 날이 되면 비워집니다. 이게 컴퓨터구나.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 엄청 신기하네. 컴퓨터를 뭘 할까나? 열람 불가요. 안녕 에이. 내 버스의 첫날은 좀 어때? 바쁠 테니까 너가 오늘 해야 할 일만 딱 적어 보낼게. 1번 접객실의 청소를 부탁해. 접객실의 바닥의 얼룩들을 걸레로 청소하고 식탁 위에 있는 컵과 주전자를 설거지해줬으면 해. 접객실에는 작은 다용도실이 딸려 있어. 싱크대와 대걸레는 그 방에 있으니까 이용하면 돼. 접객실은 손님을 접대하는 중요한 방이야. 특히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손님이 오는 날이니까 깔끔하게 부탁할게.
두 번째 서재의 책을 정리해줘. 손님들은 혹은 베르자님이 읽으신 책들이 메인홀 내에 있을 거야. 그 책들을 수거해서 서재에 알맞은 책꽂이에 정리해줘. 서재에 있는 책장 옆면을 확인하면 어느 분야의 책들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그걸 보고 알맞은 위치에 꽂아두면 돼. 첫날에 할 일은 이게 다야. 어렵지 않지? 아무쪼록 들키지 않도록만 신경 써줬으면 해. 채채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이게 다인가? 좋아. 오늘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자. 에이. 이건 뭐지? 책 3를 발견했다. 해당 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주로 5번 염색체 유전자 손실에 의해 발현된다. 이는 결손한 유전자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확률적인 함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변수 이진 함수 모델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으액, 으액, 으액. 제트는 이런 책을 읽는구나. 정말 머리가 좋은 친구네. 나는 별로 싫어. 책에 죽는 날 사느냐, 죽는 애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과 돌멩이를 견디는 것 또는 고난의 바다의 무기를 들고 맞서는 것. 어떤 것이 더 고귀한가? 죽는 것이 잠드는 것. 뭐라는 거야? 관계자 외출이 금지. 집무실. 다이닝. 체크. 불안정한 정치 생활에서 군 역할을 국가의 미래를 소화하는 데 있다. 질서 없는 자연은 결국 무질서와 파괴를 초래하며 강력한 리더십에 부재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혼란에 빠진다. 접객식. 책 6. 잎의 형상. 1장 4절. 이 네 번째 잎은 필멸자가 찾을 수 없고 오직 그분의 눈에 통해서만 발견되리라. 그분은 말했노라. 나는 잎사귀를 완성하는 자, 너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자이니라. 1장 7절. 네잎클로버는 그분의 상징이며 이를 가슴에 품은 자만이 천상의 문을 지나 진정한 축복의 정원에 이르리라. 1장 15절. 천상의 문이 지나지 않고 축복의 정원이 이를 수 없나니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그분 손에 있다. 정원에 들지 못한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땅 위에 남겨지리라. 이건 요리서야. 손님 중 한 분께서 이걸 여기서 읽으셨나봐. 챙기고 일단은 할 거 없고 제자리에 두고 챙기고 사고 설거지를 모두 끝냈어. 좋아, 이걸 이제 옆에다 두면 엄청나게 비싼 차들이 잔뜩. 시티 내 카페에서는 구경도 못 해볼 만큼 비싼 차들이야. 네포스 사람들은 모두 이런 걸 마시는구나. 와, 노래가 너무 신성한 거 아닙니까? 교주님. 무슨 일이냐? 아, 맞다. 난 지금 다른 사람에게 들켜선 안 되지. 교주님을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떨려서 그만. 그게 뭐라고 얘기하지? 최대한 제트처럼 말해야 되는데. 위대하신 교주님, 접객실 청소는 모두 끝내놨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나저나 알고 있겠지? 오늘은 네포스에서 중요한 손님이 온다. 즉 A급 손님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넌 잘 알고 있겠지? 무슨 뜻이지? 네, 물론입니다. 그래, 만반의 준비를 해놓도록 해라. 곧 도착할 테니 차를 내오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좋아, 베르사님께서 처음으로 직접 내리신 임무야. 얼른 차를 태워서 보내자.
자세히 보니까 차에 대한 설명들이 쓰여있어. 프렌치 얼그레이티, 베르가모트 향이 더해진 고급 홍차, 세련되고 기분. 이야, 맛있겠다잉. 알렉산드리아, 허브와 과일이 어우러진 향긋한 블렌드, 이국적인 상쾌한 맛. 크림 캐러멜, 달콤하고 부드러운 카라멜 향의 홍차. 가양차구나. 편안하고 유혹적인 맛. 다시 한번 보죠. 세련되고 기분. 아니, 티는 괜찮겠지? 드레이비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베르자님. 감히 제가 고생이라뇨. 베르자님께 닿는 길은 정녕 영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바깥에 손님이 이미 오신 것 같다. 일단은 앉아봐라. 위대하신 베르자님, 어째 이렇게 저를 다 부르시고. 혹시 교주님, 드디어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다 가진 걸 다 바쳤습니다.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하의 믿음은 신조차도 감동시켰네. 전 재산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전하의 천상의 문의 앞에서 데려온 것이지. 천상의 문이라뇨, 베르자님. 그렇다면 저도 드디어 베르자님께서 저 사람 구원해 주시려나 봐. 맙소사, 정말 부럽다. 그렇다면 그 정원은 정말 있는 것이지요. 병도 고쳐지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평안만이 있는 축복의 정원은 존재하지. 그곳에선 육신의 굶주림도 세상의 욕망도 의미가 없네. 자네같이 완벽한 열매를 맺은 자만이 들어갈 자격이 있지. 드디어 이 세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군요. 내용을 몇 듣다가 너무 시간을 허비해버렸어. 얼른 차를 내오자. 차는 오른쪽에 놔두자. 헐쩍.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차가 아닙니까? 정말 황송하옵니다. 정녕 그간 세속에 몸을 담그며 흘린 피와 눈물이 그같이 씻겨나가는 맛입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시겠습니다. 내 차는 고급스럽게 그지없는 홍차이니라. 이 차를 마시는 순간 세속의 탁함이 벗겨지고 영혼은 정결해지기 시작하지. 마치 신의 선물이라네. 맞게 내온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자, 자네는 이제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진짜 빛의 품으로 들어가게 될 걸세.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주님. 제가 드디어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천상의 문으로. 저 사람은 좋겠다. 나도 언젠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난 저 사람만큼 돈이 많지도 않은데. 아니야, 이번 일이 끝나면 나도 서재 사이비 같단 말이죠. 여기 잠겨서 열리질 않아. 책이 생물학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로 재현하는 기술은 다양한 산업 및 종교적 목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 특성이나 감정 반응이 재현관에 불규칙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이는 비유전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인벤토리 1, 2, 3, 4, 5가 없네요. 5를 찾아보러 갑시다. 어딨니? 5가 저기 있네요. 잠시만요. 누가 책을 이렇게 봅니까? 아니네? 책이 아니었네? 채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유독 쾌활해 보이십니다. 네네네.
항상 제트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거 잊지 말아야겠어. 제트님도 모쪼록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신도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게. 책 두고 가지 마. 나는 처음 단수는 생명공학도로 시작했다. 그러나 영어 깊어질 나는 깨달았다. 이 지식은 우연한 산문이 아니라 신의 위대한 설계의 일부임을. 이건 베르사님의 자서전이야. 아까 앉아 계시던 신도분이 여기서 읽고 계셨나봐. 자서전도 있어? 대단한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저장해 놓고 아무거나 누르면 되지 않을까? 알맞은 자리에 꽂아둔 것 같아. 인물 역사. 오, 그냥 1번부터 이거잖아. 아니네. 오, 때려 찍고 있는데 맞추고 있어. 역시 찍기 최고. 알겠다. 오늘 할 일을 모두 끝냈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쉬어야겠다. 재미있게 플레이하셨나요? 자네의 소녀 데모 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제트의 시선으로 플레이하며 그녀의 행적을 밝혀보세요. 본편에는 더욱 다양한 맵과 퍼즐, 미니게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A와 Z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이후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잊지 말고 꼭 자네의 소녀 본편을 찾아주세요. 플레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번에 플레이한 자네의 소녀 데모판 버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신 별님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팔로우도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 별세결은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별이 빛나는 밤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